안녕하세요. 여드름 피부를 위한 맑음 그리고 빛입니다. 우리가 여드름을 관리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피부가 건조해지는 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 좁쌀 여드름은 피부가 건조해서 생기는 여드름이라는 말에 여드름을 관리하기 위해서 보습을 하고 또 더 충분한 보습을 더 하게 되는데요. 왠지 보습을 더 할수록 여드름이 좋아지기보다는 오히려 여드름이 더 심해지고 자잘한 여드름이 더 많아지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여드름 피부 어떻게 보습을 해야 하고 또 어떤 보습은 반드시 피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유전적으로 타고난 여드름 피부는 사춘기, 즉 2차 성징이 시작되는 시기부터 이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 피지선의 성숙이 시작되고 이 피지선의 성숙에 따라서 피지 분비량이 활발해지니 여드름도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우리는 본격적으로 이 피부의 제거, 즉 마이너스 관리를 시작하게 됩니다. 피지 분비가 왕성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번들거리는 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일명 모공비누도 사용해보고 세안 후 뽀드득한 이 개운함을 남기는 클렌저도 사용하고 여드름을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각질이 중요하다는 말에 각질과 피지 제거를 열심히 하기도 합니다. 특히 여드름과 피지는 지저분해 보이는 요소이기 때문에 세안을 할 때 더욱더 공을 들이고 세안 시간도 더 길어지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여드름 피부는 무리한 자극으로 인해 필요 이상의 피지가 제거되며 건조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드름이 어느덧 성인 여드름으로 발전하게 되면 우리가 피지 억제제를 복용하거나 일명 강필이라고 하는 강한 필링제를 통해서 각질을 여러 번 벗겨내거나 무리한 기기 관리 등으로 인해서 피부 장벽이 훼손되게 됩니다. 이렇게 훼손된 피부 장벽은 피부가 스스로 보유하고 있던 수분을 지키지 못해서 쉽게 증발하게 되고 외부로부터 자극을 쉽게 느껴버리는 감작성이 높은 피부로 변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 피부는 피부 장벽의 훼손을 통해서 후천적인 건조감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습을 더 충분히 하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무게감이 있는 크림이나 오일 등으로 더 강한 보습을 하게 됨으로써 여드름이 더 악화될 수 있는 씨앗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대부분 여드름이 피지가 많아서 생기는 문제라고 오인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지를 제거하면 여드름이 덜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피지를 제거하고 또 제거하면서 건강한 피부 장벽을 보존하는 데 필요한 이 피지까지 무리하게 제거하면서 건조감이 야기됩니다. 하지만 여드름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단순히 피지가 많아서 생기는 문제는 아닙니다. 여드름은 피지의 양이 많건 적건 피지가 모공 내에서 쉽게 정체하는 체질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즉, 피지량이 아무리 적어도 모공 내 통로가 협소해서 쉽게 정체하게 되면 얼마든지 여드름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드름 체질의 피부는 모공 입구를 폐쇄할 수 있는 보습제를 피해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보습제라고 하면 크림을 가장 많이 떠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피부가 건조하다라고 느끼게 되면 가장 먼저 이 크림을 덧바르거나 크림의 무게를 늘리게 되는데 사실상 이 속에서 느껴지는 건조감은 쉽사리 해결이 되지 않고 피부 겉은 더 번들거리는 느낌이 들죠. 크림은 피부 속보다는 피부 겉의 보호막 형성을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드름 피부는 피지가 모공 밖으로 잘 배출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이 충분한 보습을 하기 위해서 크림의 무게를 더 늘리게 되면 여드름 피부의 입장에서는 피부 표면에 더 두터운 보호막이 형성이 되면서 모공 내에 있는 피지가 더 배출이 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즉, 더 많은 여드름 씨앗이 형성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드름 피부는 첫째, 밀폐제의 역할을 하는 무거운 크림을 지향하고 둘째, 인공 피지의 역할을 하는 오일 함량이 높은 크림을 지향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드름 체질의 피부는 모공 입구를 개방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드름 피부는 어떻게 보습 관리를 해야 될까요? 여드름 체질의 피부는 첫째, 모공 입구를 개방시킬 수 있는 가벼운 제형의 보습제를 적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습제의 무게를 늘리는 대신에 가벼운 무게로 단계를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우리가 한 벌에 두꺼운 코트를 걸치는 것보다는 얇은 이너부터 탄탄하게 레이어링해서 보온성을 높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 피부는 속, 중간, 겉, 이 3층의 레이어링 보습이 필요합니다. 피부의 가장 깊은 곳에 아주 가벼운 수분을 공급해서 피부 속 수분을 먼저 공급한 후에 중간 단계에서는 피부 본연의 장벽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건강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보습을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겉 단계에서는 가벼운 제형의 보호막을 씌워서 모공 입구를 개방시키는 동시에 외부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이전 단계에서 보충된 수분이 잘 가둬질 수 있도록 수분 증발을 차단해 줘야 됩니다. 사춘기 시절부터 전형적인 여드름 피부였던 저는 아주 어릴 적에 아토피 피부염도 오랫동안 겪으면서 여드름과 피부 장벽의 훼손, 그로 인한 심각한 건조감까지 겪으며 여드름 피부지만 맑고 윤기 있는 피부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드름이 있음에도 늘 아주 높은 보습제를 사용하고 흔히 물광 메이크업 제품이라고 하는 쿠션과 파운데이션을 아주 오랫동안 쓰면서 유분에 의한 광에 의존하면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드름을 공부하면서 또 오랜 기간 성인 여드름을 겪다 보니까 여드름 체질의 피부는 이미 자체적으로 분비되는 피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피지가 모공 밖으로 원활히 배출될 수 있도록 피부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여드름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이 훼손된 피부 장벽을 건강하게 하면서 맑은 윤기가 감돌 수 있는 보습제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저희 본디마티에의 HDR EX입니다. HDR은 하이드레이션에서 따온 약자로 EX는 extract, 즉 농축액이라는 의미입니다. HDR EX는 여드름 피부에 있어서 첫 번째로는 이 모공이 편안하게 호흡할 수 있도록 굉장히 가벼운 제형을 지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모공 입구에 쌓여있는 불필요한 각질들을 정리해서 피지가 원활히 배출될 수 있도록 피부 환경을 조성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지질층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식물성 리피드 성분을 배합해서 피부 속 수분을 보존하고 또 피부 장벽이 훼손돼서 예민한 피부도 건강하게 보습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불필요한 미세각질이 정돈이 되고 건강한 피부 장벽을 회복한 피부는 자연스럽게 피부결이 유연해지고 또 윤기가 감돌게 됩니다. 혹시 끊임없는 여드름과 속건조로 매일을 힘겹게 보내고 계시다면, 여드름을 관리해야 될지 속건조를 먼저 관리해야 될지 어려우시다면 모공 입구를 개방시키는 보습을 먼저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피부를 스스로 관리하기가 어렵고 피부의 문제를 객관화하기 어려울 때 언제든지 저희 맑음 그리고 빛에 문의 주시면 제가 정성껏 피부를 살피고 고민하시는 부분이 잘 해소될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